자유로운 상상력,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가 결국은 세상을 변하게 하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청취율 1등하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이 방법을 연구한다면 그 결과는 저만 알고 싶은데요. 왠지 이분이라면 명쾌하게 그 답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FM 조현주입니다. 인기 코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이번 주는 YTN 사이언스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동은 기자, 저희가 이제 목요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이게 정말 모집단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전화를 받으면 일단은 럭키한 거고 운이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받으셨다면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받으셔야 또 저희 그러네요. 프로그램 이름을 얘기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꼬치꼬치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요. 저도 그래요? 전화를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뭐 어떤 코너가 가장 잘 즐겨 들으시냐, 차에서 들으시냐, 집에서 들으시냐, 뭐 등등등 아주 많이 물어본다고 하는데 저도 받아보고 싶네요. 그렇죠. 네. 아직 이제 목요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혹시 받으신다면 당연히 아시죠? 과학을 품은 뉴스. 네, 코너는 그거고 조현지의 뉴스 FM.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된가요? 뭐라고 뉴스 해야 돼? FM 조현지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플레임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만약에요, 이런 청취율 1등하는 방법을 누군가 연구한다면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글쎄요. 근데 이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비밀리에 연구를 하셔야 1등을 하시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래야 저만 알 수 있는 거겠죠. 네. 아, 정말 요거 연구 결과가 나오면 많은 방송사들이 앞다퉈서 어디 뭐 그렇게 하지 논문을 않을까. 씹는다거나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공개하지 마시고. 비밀리에. 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자, 오늘도 이렇게 뭔가 연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노벨상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때 이혜리 기자가 노벨상 중에서도 과학 분야 수상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뭐 역대 수상자들 중에서 여성 수상자의 비율 뭐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저도 들었는데 뭐 역시나 올해도 이렇게 뭐 분야별로 다양하게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왔고 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뭐 아무래도 과학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저희는 나누게 될 텐데 뭐 이 중에서 이 생리의학상을 받은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 세 분이 수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이 수상자 발표 기간에 자기 SNS에다가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이게 조금 화제가 됐는데요. 이분이 영국의 피터 래클리프라는 박사예요. 그런데 이 사진이 뭐냐면 27년 전이죠. 1992년에 과학저널 네이처에 논문을 보냈다가 거절을 당하고 이 퇴짜를 맞은 그 당시에 편지를 찍어서 이 SNS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처지에 내 논문을 좀 실어달라고 보냈는데 거절을 당한 그 메시지를 올린 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 거절당한 연구가 바로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한 바로 그 연구였던 거죠. 어머나.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물론 이제 발전을 시켜서 이번에 노벨상을 받게 된 것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조금 보자면 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있을 때 우리 세포가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 원리를 밝혀낸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 네이처 편집위원들이 이 논문을 보고서 이건 좀 더 전문적인 학술지에 싣는 게 어떻겠냐 이러면서 애둘러 표현을 하며 이제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피터 박사가 이 심사자들은 연구의 방향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 논문을 거부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앞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 앞으로 어떻게든 너에게 보여주겠다. 다짐하며 이 편지를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약간의 이제 오기도 발동을 했고. 근데 뭐 이걸 조금 더 전문적인 학술지에 싣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다시 생각하면 아까 말한 대로 시대를 좀 앞서갔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는데 결국 그 연구를 완성을 해서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가치를 스스로 이렇게 떳떳하게 보여준 건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연구들이 있지만 과거에는 인정받지 못한 일들 뭐 종종 우리가 사례로 보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뭐 엉뚱한 과학적으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그런 걸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과학 분야에서도 이렇게 좀 엉뚱하고 좀 기발해 보이는 아이디어에 주목을 해보자 이런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조금 국내에서도 독특한 시상식이 하나 있었어요. 이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가 던지는 궁극의 질문 이런 제목의 대회가 열렸는데 네. 우리가 언젠가는 꼭 풀어야 할 어떤 과학적인 질문들을 던져서 어떤 게 제일 우수한 질문인가 뽑아보는 대회였습니다. 근데 궁극의 질문, 카이스트가 던지는이라고 하니까 왠지 우리는 뭐 던지면 안 될 것 어려워 같은 보이죠? 네, 그런 네. 느낌도 들고 궁극의 질문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제 좀 근본적인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질문들이 좀 나왔었나요? 먼저 뭐 가장 우수한 질문이라고 뽑힌 게 나무의 신경계를 이식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어렵죠, 역시나. 네. 평소에 뭐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내용은 아닌데 뭐 단순하게 그냥 과학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이 질문을 던진 학생이 만일 나무에 이렇게 신경계를 이식해서 나무가 움직인다면 이건 식물인가 동물인가? 뭐 또 식물의 두뇌를 이렇게 신경회로를 이식을 한다면 우리가 몰랐더니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아주 심오한 의문을 약간은 던졌다고 해요. 철학적인 문제도 그렇죠. 이제 같이 곁들여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질문들도 많이 뽑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빨지 않아도 되는 옷을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또 뭐 기록을 영원히 남기는 어떤 영구적인 저장 매체를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 학생도 있었습니다. 아니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우수하게 뽑혔다고 네. 하니까 좀 그거는 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좀 거창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긴 하는데 뭐 빨지 않아도 되는 옷을 만들 수 있을까? 네. 뭐라던가 기록을 영원히 남기는 방법 이런 거는 우리가 한 번쯤 실용적이죠. 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들 같기도 해요. 맞아요. 이렇게 뭐 질문들을 좀 던지다 보면 결국 이게 뭐 연구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학생들이 좀 질문을 던지고 고민해보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카이스트 이런 독특한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왜 우리가 뭐 질문하는 것도 인간의 하나의 힘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서 살다 보면은 이렇게 질문 막상 하라고 했을 때 우리 흔히들 학생들한테 질문 없어요? 이렇게 하면 네? 없는데요? 그거 넘어간다고. 맞아요. 질문하는 것도 맞아. 우리의 힘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위대한 발명도 이런 생활 속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한다. 저는 가끔 왜 주부들이 일상생활 하다 불편한 걸로 네, 아이디어 맞아요. 제품들 만들어서 성공하는 그런 사례들 네. 보면서 저런 게 과학이지 별게 과학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하기도 네. 하거든요. 이런 게 또 결국 훌륭한 연구의 시작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또 우리가 뭐 과학계에서는 이런 기발한 연구하면 대표적인 시상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그 노벨상이라는 건데 혹시 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네. 요거 약간 노벨상이 뭔가 인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면 이그 노벨상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네. 이런 걸 어떻게 또 연구할 생각을 했지? 뭐 맞습니다. 이런 정확해요. 느낌도. 네. 뭐 이름 그대로 노벨상을 패러디해서 만든 게 이그 노벨상인데 네. 도대체 이런 연구를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황당한 하지만 좀 기발한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올해 벌써 한 29번, 올해가 29회째였는데 네. 지난달에 이미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이 대회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한 10개 분야 정도 돼요. 여기 분야별로 연구자들이 60초 동안 자신의 연구를 발표를 하는 건데 네. 기준이 사람들을 웃게 한 뒤에 생각하게 하라. 이게 심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단은 웃게 만들어야 되죠. 너무 심오하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60초 재밌는 동안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 그렇죠. 일단 발표하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웃게 만들어서 내 연구를 호기심 있게 받아들이게 할까. 네. 어떤 연구들이 올해 또 있었나요? 먼저 이 해부학상의 경우는 이 프랑스의 한 생식 전문가가 받았는데 네. 남성의 고환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온도가 높은지 그걸 센서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해부학상을 받았고요. 또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이 피자를 먹으면 암과 심근경색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연구로 입증을 해서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피자를 너무 사랑해서 이런 연구를 진행했다고 그러면 밝혔어요. 실제로 피자 먹으면 암과 심근경색 위험 줄일 수 있었다는 건 거죠? 이분들의 연구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심리학상의 경우는 한 독일의 심리학자가 수상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펜을 입에 물면 자연스럽게 입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웃는 얼굴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펜을 물고 웃으면 실제로 행복해지더라.
라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 요거는 왠지 우리 막 억지로라도 네. 하하하 하면은 엔돌핀이 쏟는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신기한 것들 많네요. 그렇죠. 또 뭐 나름대로 좀 실용적인 연구도 있는데 이란의 한 발명가는 자동 기저귀 교환기를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 공학상을 받았고요. 네. 또 이 네덜란드 과학자들은 지폐로 균을 퍼뜨리고 싶으면 루마니아 지폐가 가장 좋다라는 네. 것을 연구를 해서 이게 경제학상 분야에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또 재밌는 게 이 평화상인데 평화상의 경우는 이 가려움을 정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내서 발목과 등이 가장 가려운 곳이다. 그리고 이곳을 긁어줬을 때 가장 시원하다라는 걸 밝혀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국제 공동 연구팀의 연구 결과인데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가려운 부위를 긁으면서 뭔가 쾌감을 느끼면 이런 걸로 뭔가 나와 주변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 네.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이 아닐까. 아, 근데 이거 재밌긴 하네요. 뭐 얼마나 평화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팔이 가렵거나 다리가 가렵거나 뭐 귀가 가렵거나 이런 거를 다 정량화해서 했을 때 네. 발목과 등이 가장 가렵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아니 뭐 정말 왜 이런 거 연구할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뭐 좀 색다르다 호기심이 든다 진짜 저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이걸 대회로 만들어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독특한 발상이고 그렇죠. 네. 이걸 또 어떤 기준으로 심사했을까도 좀 궁금해요. 맞아요. 뭐 사람을 웃게 한다는 게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뭐 좀 우스워 보일 수는 있는데 네. 시상식도 좀 흥미롭습니다. 이 상을 받은 사람이 소감을 말할 때도 60초를 넘기면 안 돼요. 어머나. 그래서 이 옆에서 스위트 푸라고 불리는 8살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네. 이 아이가 수상 소감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 60초가 넘어가면 지겨워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또 상금이 아주 어마어마한데요. 10조 달러입니다. 굉장히 커 보이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는 그런 미국 달러가 아니라 네. 짐바브웨 화폐라고 합니다. 이 짐바브웨 달러가 네.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10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5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상식도 정말 재밌네요. 근데 네. 일단은 10조 달러 자체가 크기가 커 보이니까 네. 받았을 때 기분이 크게 나쁘진 그렇죠. 않을 것 같고 네. 아니 그 아이가 지겨워요 그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왠지 코미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운 시상식일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영상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또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 재미로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과학자들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이그노벨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정말 실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도 있었습니다. 이 영국의 맨체스터대 교수인 안드레 가임이라는 사람은 자석을 이용해서 살아있는 개구리를 공중부양시키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걸로 2000년에 이그노벨상을 받았는데 10년 뒤에 이 그래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소재인 그래핀 구조를 발견을 하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또 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네. 한국 사람도 이 이그노벨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이 최초로 받은 사람이 1999년에 권혁호 씨인데 네. 이분은 당시에 이 국내 한 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향기 나는 정장을 만들어서 환경 보호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 이후에도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던 뭐 한인 학생이라든가 국내 이런 종교인들이 이런 이그노벨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왠지 좀 해외 토픽 같은 그런 내용일 줄 알았는데 국내에서도 또 수상자가 네.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신기하기도 하고 네. 아니 오늘 저는 과학 분야 연구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네. 어려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뭐 청취율을 1등하게 하는 방법 이런 거만큼이나 재밌는 것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뭐 또 비슷한 상을 한 가지 꼽자면 과학 분야에는 뭐 황금 거위상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뭐예요? 꼭 한 영화제 황금 종려상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 이그노벨상만큼 재미나 웃음을 주려는 건 아니고 네. 시작은 조금 미약해 보였지만 말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인류에 크게 이바지한 연구를 선정을 해서 상을 주는 겁니다. 의미가 있네요, 이거는. 네, 그렇죠. 이 황금거위상도 뭐 벌써 올해로 8번째였는데 지난달에 5명의 수상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노벨상의 경우는 이미 돌아가신 분한테는 상을 주지 않는데 네. 황금거위상은 고인도 이 수상자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고인이 된 과학자가 2명이나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이 연구 내용을 뭐 대표적인 걸 보자면 이번에 이 수상한 미국의 데이비드 사처라는 교수가
1965년에 방글라데시에서 콜레라를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환자들의 장을 관찰을 하려니까 방법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구할 수 있는 이 개구리 피부를 이용을 해서 장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연구가 점점 발전해서 콜레라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떤 후보 물질도 활용이 되고 또 결국은 치료제 개발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적어도 5천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이 연구들 중에는 우리가 세균 감염 검사를 할 때 보통 과거에는 한 이틀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이 검사 시간을 45분으로 줄이게 해준 연구도 있었고요. 네. 또 뭐 류머티즘 같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질환들이 자가 면역 질환이 원인이다라는 걸 밝혀낸 의대 교수도 이번 수상자 명단에 이렇게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평가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고인도 수상자에 포함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뭐 오늘 연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사소하고 미미하고 허황돼 보이는 것들도 결국은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또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소한 질문이나 아이디어들도 그냥 무시하지 말아야겠다. 그렇죠.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날 때마다 뭐 제가 직접 연구를 하지 못하겠지만 하나하나 적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YTN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곡 진우예요. 엉뚱한 상상.